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새날 또 최고의 프로그램 4월의 봄 55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우리 보고 싶으셨죠? 근데 너무 조금 들어오셨네. 빨리빨리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저기랑 겹치지 않아요? 화요일? 그 질문들이 일정치가 않대요. 방송 시간이. 그러니까 오늘일걸요? 씨가 하는 방송이 그러니까 지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하면은 전화해서 끊어버립니다. 아니죠. 그것도 가방이 한장이 틀어놓고 그러시면 아니랍니다. 지상파 방송으로 그렇죠. MBC 네, 네. 보고 자중하세요. 유튜브로 말이 안 핸드폰으로 저희 거 됩니다. 보면 되죠. 제가 텔레파시를 보내서 일단 오늘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세 분의 의원님들 각자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도자 동지부터 하세요. 네, 호수동, 중앙동, 고잔동, 일동, 이동, 성포동, 부곡동, 안산동, 월피동 9개 동을 지역구로 둔 우리 보좌관이 노족봉 폭포가 있는 안산, 노족봉? 네, 노족봉 폭포가 있는 노족봉 공원이 있는 안산시을 국회의원으로 꼭 소개하라고 그랬어요. 네. 노족봉 폭포가 있는 안산시 을 국회의원 이렇게 노족봉 공원. 노족봉 공원 안에 폭포가 있는 노족봉 공원. 일단 공원 안에 폭포가 있는 거죠. 임공 폭포가 있어요. 일단 들으셨죠, 여러분? 네, 하여튼 그 훌륭한 지역의 의원님이십니다. 우리 김영환 경기 안산은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요. 네. 네, 서울중 정동갑 전현희 의원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맡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최근에 맡았고요. 그리고 민주당 건의보호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금도기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뭘 도대체 하는 게 이렇게 그리고 노동존중실천단장 맡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하루가 그냥 1분 1초가 그러네. 시간이 없이 발로 정신없이 뛰고 있습니다. 정말 전현희 동지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뭘 김현 해야겠다. 의원님이 지역구를 막 동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역을 잘 못 다녀가지고 죄송한 마음에 당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많아서 그러네. 지역을 못 간다고 송가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도 세상에. 주말에는 열심히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보셨죠? 이 정말 역대급 간부입니다. 우리 전현희 위원장님, 전현희 의원님 모셨고요. 또 그 다음에 예. 남양주시 파도수동 호평평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네, 아이고 거기는 무슨 공원 같은 건 없네요. 폭포나? 남양주는 전원 도시예요. 네, 그래서 한강 그 양수리 한강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지는 그쪽에 대성리가 있고 바로 옆에 이제 남양주시 갑이 시작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호수 아니고 물과 정원의 도시입니다. 네, 물의 정원도 있고요. 물의 정원. 네. 어쨌든 남양주시는 깨끗하고 네. 그다음에 젊고 네. 느낌이 기온이 아주 그냥 좋은 그런 거기 보트 타고 그러지 않아요? 여름에. 보트는 북한강변에 그 양평 쪽은 타는데 그 남양주 쪽의 물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관리하고 수질 보호 지역이에요. 네. 네, 여러분들 우리 또 세 분의 국회의원들 열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모두 박수를 힘차게 맞아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최악의 정권과 맞서 싸우면서 이번 2월 달이 사실은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김현 의원님,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를 네. 우리들한테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네, 해주세요. 저희가 권성동 원내대표가 입 벌거예요. 입 열면 거짓말. 이렇게 거기 또 입벌 구가 아니라 입벌 거군요. 아니, 구라보다는 좀 거짓말로 좀 이렇게 우아하게. 네. 아니 좀 표준어로.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그 이제 뭐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삭감했다. 재난 대응 예산도 줄였다. 네. R&D 예산도 뭐 줄여서 중국 기술 패권의 경쟁이 앞서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사실이 아닌 걸 이제 버젓이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오늘도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해서, 연설했지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소재로 해서 연설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랑 그 문영배 재판관이 이재명 대표 어머님 상 당했을 때 조문 왔었다. 그것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니까 뭐 친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둘러대고 그래서 좀 거짓말을 했거나 틀린 얘기를 하면 깨끗이 사과하면 되는데 계속 이어가면서 이재명 꿈에도 나올 것 같아요. 권성동 원내대표 맨날 꿈에도 우리 그 최영두 간사가 제가 꿈에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가방이 국민의힘 간사이신 최영두 의원이 네. 네 우리 김현 옛날에 우리 한참 막 그 싸우고 그럴 이진숙 때? 청문회하고 이럴 때 음. 제가 그런다고까지 농담하고 그랬거든요. 최민희 의원도 꿈에 나온다고 막 이러면서. 최민희 의원하고 두 분이 꿈에 나왔다. 네, 저는 아니고 김영 간사님이 주로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또 이제 너도 나도 이재명 걸고 넘어지는 게 그렇죠. 지금 뭐 입만 트렌드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건건이 나오는 것마다 거짓말이다라고 규정하고 저희가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노력을 지금 파출소에서 하고 민지 있습니다. 파출소에서 하고 네. 계시다는 거죠. 댓글이 아유, 너무 웃겨 댓글이. 꿈에 나오면 너무 무서웠겠다. 갖고 부시시에서 깨면 부인이 왜 그래요? 그럼 오늘 국회 또 있어요? 그런데 국회 열려요? 그래. 아, 이 얘기했다 돈 나는 거 아니야 나? 아우. 아니 그런데 제가 큰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문영배 판사하고 이재명 대표가 가깝다. 이거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권성동과 이재명 대표 사이입니다. 그쵸, 학교 그러니까 선후배 아니에요? 여기 들어와 있는 혹시 극우적 성향의 분들은 권성동 대표가 이재명 대표하고 엄청 친하다. 대학교 이 정보를 선후배, 드립니다. 대학교 선후배, 형이라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연수원 형님이에요. 동기, 네, 그렇지, 연수원 동기, 네. 그죠? 그리고 중매도 해줘서 누구를 권성동 의원이 이재명 의원한테 그럼 지금 중매해줄 아니에요. 아, 큰일 날 뻔했죠. 김혜경 사모를 안 만났으면.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저랑 또 특수관계예요. 왜요? 네? 함재비에 우리 언니의 세상에 강릉이잖아요. 이렇게 좁아요. 강릉. 어머, 진짜로? 형부의 친구예요. 형부 고등학교에 친구예요? 명륜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에요. 어머나. 아우, 이거 그 보세요. 윤석열 외갓집이 저희 바로 옆집이고 외가 할머니. 그러니까 어. 그 엄마의 엄마. 그 딸들이 있잖아요. 엄마의 엄마. 그러니까 할머니. 네. 이모 할머니들이 네. 5분이 계시거든요. 바로 옆집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의 할머니, 이모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우리 바로 앞에서 포목점을 했었어요. 저희도 포목점하고 윤석열의 외할머니. 씨의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강릉 포목찜. 성남동에 지금은 이제 중앙시장이라고 하는데 성남시장 안에서 포목점을 했거든요. 어. 그리고 그 할머니가 포목점을 했고 그 할머니 그러니까 동생 여동생이 바로 옆집이고 그리고 앞에 이제 절이 있는데 관음사 절.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이모 할머니가 옆에 살았다는 거죠? 그럼요. 네, 그렇죠? 네, 네. 그 관음사도 관계가 있어요? 아이고 그 절에 다녀서 불공을 그 집이 불교 집인데 엄청 공을 들였죠. 아 그래요. 네. 저희도 그럼 혹시 어렸을 때 윤석열 씨도 저는 못 봤어요? 봤죠. 저는 못 봤고 저 위에 언니는 기억하고 있고요. 윤석열이 진짜 어렸을 적에 인연이 다녀간 거. 많네. 예. 정말 특수관계네. 근데 그런 권성동이 사실은 우리 김현 의원이 이렇게 착하게 훌륭한 사람으로 큰 걸 보면 그럴 수도 있었는 그런 싹은 가지고 있었는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요? 권성동 의원요? 네. 뭔 소리야 지금? 아니 좋은 동네에서 아, 좋은 그렇게, 동네에서. 예, 그렇게 아 또 이분이 좋은 사람과 가까이 지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BBK 담당 변호사였잖아요. 네. 그리고 청와대 그때 가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하고 나와서 국회의원 한 거잖아요. 그 형부 친구라면 그 형부는 뭐래요?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지금도 친해요? 당이 달라서 이제 안 친해요. 그러긴 한데 함대비까지 그래도 했지만? 고등학교 동기잖아요. 명륜고등학교 그런 게 있겠죠. 동기. 예, 예. 오늘 권성동 원대가 국회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정말 우리 모두 인내력을 시험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네. 야유 안 하기로 어저께 근데 해가지고. 저는 들으면서 총평 한 줄로 표현하면 야당 대표인 줄
알았다. 권성동 왜냐하면 의원께서 집권여당 원내대표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정책과 비전을 제시를 하고 이 어려운 정국을 어떻게 펼쳐 나가고 이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시종일관 이 윤석열 내란 소개를 두둔하고 그리고 뭐 계엄이나 내란 일으킨 거는 사실 알고 보면 민주당 탓이다. 이재명이 무덤을 이재명 파서 탓이다. 코트 안에 들어왔다. 네, 이렇게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이제 몽땅 이재명 대표 탓을 시전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이름을 많이 부르고 그래가지고. 네, 그렇죠. 그냥 시종일관 이재명이라 이 연설이 사실은 이재명과 민주당만 보이고 국힘과 이제 그쪽은 뭐 존재감이 없는 그런 식의 연설을 했는데 내용이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우리 김현 의원님 민주파출소에서 지금 국힘과 뭐 권성도의 거짓말 정리를 쫙쫙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역대급 거짓말이 나왔는데 뭐 사실상 반도체 특별법 이게 민주당이 사실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법을 발의를 했는데 거기를 느닷없이 노동시간 문제 이슈를 이철규 의원이 끼워넣어 가지고 법을 발의를 하면서 발목을 잡았는데 오늘 그거는 민주당 탓으로 반도체 특별법 통과 안 되니까 빨리 통과시켜라 뭐 이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뭐 거짓말을 하고 추경도 우리가 국힘이나 그 정부에서 하는 추경 우리가 다 양보할 테니까 제발 추경만이라도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민주당 탓으로 뭐 추경이 안 된다 뭐 지난번에 예산 삭감한 거 특갈비 삭감한 거 이런 거 다 복귀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민주당 탓하고 맞아요. 연금 개혁도 우리가 사실 다 양보할게 국힘이 하자는 대로 할게 그러니까 연금 개혁만 하자 이랬는데 오늘 권성동은 민주당 때문에 이재명 대표 때문에 연금 개혁이 안 된다 사실 말도 안 되게 구조 개혁 하자 뭐 이러면서 또 들고 와가지고 사실상 이게 안 되고 있는데 몽땅 민주당 탓입니다. 그래서 이 남 탓 그것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민주당과 이재명 탓을 하면서 사실은 야당 발목 잡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종일관 그런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이 도저히 집권 여당 대표라고 볼 수 없고 네.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본 것은 아 야당 하면 되겠다. 야당 준비하고 있구나. 조기 생각이 대선, 들었어요. 조기 대선. 네, 그러니까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야당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야당하겠다고 최민희 준비하고 의원님 있다. 제 앞에 앉아 계신데 참지를 못하셔가지고 화가 나셔가지고 이제 몇 말씀 하시다가 한마디 했죠. 이재명 대표한테 혼났어요? 최민희 혼났죠. 의원 입틀막 당했습니다. 참으세요 하고 우리가 너무 화가 났지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약속을 네, 하셨잖아요. 했죠. 네. 우리 그러니까 국힘 대표 연설할 때 우리가 조용히 경청을 하겠다. 경청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진짜. 숫자 세느냐고 민주당 몇 번 하나 이재명 몇 대표 번 몇 번 거론하나 그 숫자 세느냐고. 민주당 45번, 이재명 그래도 마음이 19번. 안정이 아유 되셨겠군요. 동그라미. 그 민주당을 너무 많이 홍보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한 줄 평이 국힘의 시계는 이재명 중심으로 돈다. 네. 오로지 이재명밖에 안 들리니까. 네, 그러니까요. 뭐 모든 사실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하고 대변인의 논평도 두 개 다 이재명 그렇죠. 대표 맞아요. 비난하는 성명. 근데 그게 어제 너무 이 대표 연설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너무, 멋있었어요. 괜찮았어요. 이게 먹사니즘. 잘사니즘. 잘사니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여유가 되게 많았고 오히려 이제 비전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좀 줬달까, 안정감을 줬달까, 그리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사실은 그래서 전체적인 구상도 그랬지만 디테일 면과 이 구조적인 면에서도 매우 좋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은 국민의힘한테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제 이런 느낌을 솔직히 좀 받아서 이제 그거에 아마 좀 권성동 원내대표도 좀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아니 들더라고요. 신경을 써서 너무 민주당을 많이 거론해 주셨어요. 45번.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다 세고 계셔. 한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별로 없는데 뒷페이지에 가면 한 페이지당 2번에서 3번. 오늘 제 옆자리거든요. 김현 의원. 이 옆자리에서 계속 숫자만 세고 있어. 내가 보기에는 아까 최영두 의원이 꿈에 뭐 김현 의원하고 누구 나온다 그랬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도 맨날 꿈꿀 것 같아 이제. 민주파출소. 아니 이재명 대표 꿈꿀 것 같아. 아니 민주파출소도 꿈꿀 것 같아요. 파출소 끌려가는 거 막 이런 거. 네, 최민희 의원님 국민소환제 발의하신 네. 거 아니에요? 예. 발의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예, 우리 비서관이 글을 올렸던데 그러니까 그 비서관한테 이건 내가 해야 돼.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네.
그랬더니 우리 비서진들이 다 반대했어요. 이거 발의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야, 그래도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하십시오. 이렇게 그래갖고 하는데 도저히 10명을 못 채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 분 한 분 전화해서 이제 10몇 명 채워서 발의를 국회의원이 10분이 이제 같이 발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못 채웠어요? 예, 국회의원 채워서 발의를 했는데 그 처음에. 과정이 어려웠다. 그러면서 글을 올렸더라고요. 왜 올렸냐?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얘기하니까 감동한 거예요. 이 비서관이 32살짜리 빠릿빠릿한 비서관인데 그래서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잘 만들지 않으면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악용되지 않게 저희가 고민을 엄청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의원 국민 소환을 발의할 수 있는 그 인원이 저희는 30%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돼야죠. 네. 서운합니다. 왜 저한테 전화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전화를 왜 전화- 알아서 하는 거지? 아니 몰랐어요. 지도부여서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지도부는 부담이 그렇지 될까 지도부는 봐. 좀 예. 부담스러워서 아. 저분은 맨날 좀 빼주세요. 너무 이거.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부담을 안 네, 주려고. 그게 아주 너무 그래서 부담이 돼요. 고민을 전 많이 당연히 해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같은 거는 사실 소환제 대상 될 거예요, 여기는. 지자체 단체장 살인자 뭐 이러니까 예. 당연히 이제 단체장은 소환하자. 소환의 소환하자. 대상이에요. 그럼요. 이미. 근데 국회의원만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동영 의장이 2004년 이후에 정치개혁하면서 그 지자체와 지방의회까지 다 소환제 했잖아요. 네. 예, 그런데 국회의원을 하려다가 도저히 돌파를 못했다며 네.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발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개혁의 차원에서 화두를 던졌으니까 이제 논의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용감하게 이런 발의해 주신 분들 박수 쳐드려야 됩니다. 오, 어머나. 달콤한 인생님께서 슈퍼챗을 이렇게 많이 주시면서 네 분 너무 좋아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그 얘기하니까 생각난 게 이번에 척사대회 한다고 또 이 바쁜 와중에 지역을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절을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열심히 하지 마. 열심히 해서 우리 골치 아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진짜? 근데 이제 보수적인 분인데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다. 너무 고맙다. 뭔가 따뜻한 정이 느껴지고. 네. 너 이거 너무 열심히 해갖고 우리가 속상해 죽겠어. 아 그래요? 보수적인 분이네. 보수적인 분이에요. 너무 열심히 욕은 안 하죠. 저는 제가 충청도 향후에 이제 윷놀이를 갔는데 매년 행사 때마다 만나는 분이 있어. 저를 보면 욕을 해요. 뭐 빨갱이 정당 뭐 이러면서. 근데 이번에 딱 보더니 이분이 그냥 슉 가버려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오늘은 웬일로 그렇게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재명 대표 저를 욕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막 욕을 했어. 아니 구속 된다고 그래놓고 구속이 윤석열이 먼저 됐잖아요. 아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의 성격을 아는지라 같이 있었던 분이 빨리 그분을 데리고 가시더라고. 또 혹시 싸움 붙을까봐. 근데 저는 자극한 게 아니라 그분이 막 욕을 해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러는 거에서 내가 감옥은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갔잖아요. 그랬더니 싱 하고 가시더라고. 네, 그만큼 재밌네. 기가 네. 죽었다. 그러니까 가장 그분이 이제 전직 경찰 출신인데 볼 때마다 뭐 이재명 어쩌고 뭐 감옥 가는데 뭐 그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300명 정도 모였는데 딱 한 명이 그러고 나머지는 좀 보수적인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냥 악수하고 뒷말이 안 나와 뭐가.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욕도 못 하고 뭐 다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수가 민주당이 안 될 거다. 이재명 대표가 뭐 사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죠, 그렇죠. 근데 윤석열이 먼저 감옥에 있으니까. 아니 저도 저희 의뢰인이 어떤 기업 사장님이신데 상장 회사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오늘 좀 일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하게 되는데 요즘 경기 어때 잘 되냐 회사 잘 되냐 그랬더니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힘들다. 그래서 내가
아니 사장님이 이찍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자기가 좋다고 찍어놓고 왜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땅을 치고 오해한다. 반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론이 그러니까 네. 그런 바닥의 여론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조기 대선 얘기를 권성동 원내대표가 맞습니다. 하는 오늘 거죠. 실수한 거죠, 사실은. 정무적으로 어떻게 대선 후보 해야 되는데 그분도 그러니까. 자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잎클로바님 민주국가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명태균 씨 제가 접견하고 왔고 뭐 제 얘기는 이제 너무 많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으니까 구체적인 말은 안 하는데 명태균 씨가 제가 전현희 의원님께 여쭤봅니다. 명태균 씨가 사실은 이제 공익제보자로서 본인의 역할을 좀 하고 싶어 합니다. 본인이 자료 가지고 있는 거가 있는데 검찰에서 사실은 그거를 제대로 이렇게 풀지도 않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정치인들을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할 것 같은가 봐요. 예. 그리고 강혜경 씨도 사실 이제 그렇게 말했죠. 지난번부터 뭐 정치인의 정자도 안 꺼내더라 막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명태균 씨 주장은 나는 공익제보자가 되어서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을 좀 밝히고 싶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시는 입장에서. 네, 지금 민주당에 이제 제가 권익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공익제보자로 지정하는 거는 법률에 의해서 아주 엄격하게 인정을 네,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과 요건에 맞는 경우에 저희들이 내부에서 회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네. 실질적으로 현재 뭐 직접 뭐 그런 요청을 현재 저는 받은 바는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박봉계 전에 의원님을 만나가지고 네. 명확히 요청을 했대요. 음. 명태균 씨 측에서. 네, 그래서 그는 뭐 박범계 의원님이 이제 또 한 명의 헌법기관으로서 판단을 하고 처리를 할 수 있는 문제고요. 어쨌든 당의 공식 기구인 권익보호위원회에서는 직접적인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은 없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명태균 씨가 만약 그 공익 제보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 그리고 또 거기에 부합하는 내용 또 증거 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는 할 수는 있는 사안이다.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거 자료나 이제 구체적인 뭔가가 공익 내용이 있어야죠. 뭐가 있어야 네, 되는군요. 그냥 나 공익 제보할게 이런다고 공익 제보자로 그렇죠. 인정할 수는 그럼 없거든요. 이제 신청서를 사실 써가지고 일단 내면 그러니까 뭐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부합하는 증거 자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있어서 그걸 보고 검토를 해서 법률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건 이제 저희들 내부의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네. 하는 거죠. 최민희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명태균 씨가 공익제보자로 나서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주장하는 이유, 또 그걸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일단 명태균 씨가 그 도력이 좀 떨어지셨는지. 도력이 떨어져요. 네, 저희는 사실은 이게 도력은 맞죠. 자기 구속된 지 한 달 만에 끝난다고. 아니 그런 말은 거기까지 맞는데 맞았는데. 자기와 관련해서 그 결국은 내가 살기 위해서 어느 쪽을 택해야 되냐. 그렇죠. 이제 공익적인 관점은 뒤로 하고 그랬을 때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한 거 아닙니까? 그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요. 정치 검찰의 정적 죽이기 수사.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름을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2번이나 체포동의안 파동이 있었고요. 네. 한 번은 당내 의원들이 정치 검찰과 같은 스탠스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해 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어쨌든 구속해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였어요. 그다음에 1월 달에 정치 테러 당하잖아요. 그렇죠. 살아났어요. 그럼 흐름이 바뀌는 걸 보셨어야지. 그래서 일찍이 민주당에 공익 제보를 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단 훨씬 공익적입니다. 그리고 공익 제보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정당이기 때문에 했어야 된다. 시기가 좀 늦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진 공익제보 할 게 있다면 지금이라도 공익제보 해주시고 네. 그리고 민주당은 대승적 관점에서 그 공익제보한 내용을 잘 해결하고 네. 명태균 씨의 신변도 우리 전현희 위원장이 진실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원장을 믿고 그냥 결단을 하셔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은 이제 강혜경 씨랑 김태열 소장하고 좀 대척점에 있다 보니까 재판도 지금 같이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분들을 조금 절로 보내고 자기를 조금 더 해달라 뭐 이런 주장들 사실 하고 있긴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공익 제보자가 꼭 뭐 상호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안이 다른 사안이 네, 있을 수 네, 있으니까. 네,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고요. 일단은 지금 다른 사람을 거론할 필요 없이 할 필요 없이. 본인이 이제 공익 제보 요건에 맞는지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저 사람은 배척하고 나를 해달라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독립적으로 각각의 네. 그 공익 제보자로서의 가치나 네. 그 보호에 대한 필요성 이런 네. 거에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 네, 이렇게 그야말로 보시는군요. 공익 제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정의에 부합해야 됩니다.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뭐 죄를 지어서 감옥에는 있지만 네네.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이제 자신이 밝히지 않았고 검찰 수사나 이런 데서 밝히지 않는 그런 새로운 이제 공익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뭐 그건 얼마든지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냥 말만이 아니라 이제 거기에 진정성. 해당하는 뭐 진정성 그리고 증거 자료 이건 다 법률에 정해진 요건입니다. 그런 걸 갖춰야 되는 거죠. 아까 그래서. 공익 제보자가 되려면 먼저 증거를 첨부해서 그런 나는 걸- 이러이러한 가치가 그렇죠. 있고 이러이러한 걸 제보할 수 있으니 네. 나를 공익 제보자로 만들어 주세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네. 그런 그래서 거죠. 말만 나 공익 제보학계나 공익 제보자 해줘 이거는 성립될 수 없는 말이죠. 그렇죠. 네. 근데 법사위에서 이번에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응답받은 게 있으세요? 지금 법사위에서 명태균 이제 네. 특검법이 19일 오늘 날. 네. 발의가 됐고요. 네. 19일 날 이제 그 관련해서 현안 질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명태균 씨를 이제 증인으로 지금 네. 소환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명태균 씨가 아마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걸로 알고 제가 이제 있습니다. 확인을 했더니 네. 명태균 씨는 다리가 지금 되게 안 좋대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이 무릎 그때 수술 받고 곧바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아서 이렇게 각도가 틀어졌다고 그 명태균 씨 변호인하고 제가 오늘 통화를 했거든요. 그 남성관 변호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증언을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창원에서 서울까지 오려면 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리가 멀잖아요. 그리고 또 국회 와가지고 또 이거 해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는 좀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자, 우리 김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명태균. 네. 명태균 특검법도 오늘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고.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이제 박수 치지 않아서 오늘 이제 박수 치지 않아서 계엄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윤석열 씨가 그렇게 말했죠. 사실은. 예, 근데 네. 명태균 한금폰에 있는 내용이 두려워서 쫄았다. 그래서 계엄했다 이런 얘기가 그 있는 박범계 거잖아요. 의원님이 또 만나고 오셔서 얘기하시네요. 그다음 김민석 네. 최고위원이 쫄고 있다. 그래서 계엄을 한 거다. 이 얘기를 지난주에 최고위원회의 때 네,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명태균의 불법한 행위와 그에 가담한 김건희 부부가 결국은 베일에 가렸던 문제들이 드러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탄핵에 대한 결정이 나면 같이 진행될 수 있는 형사 재판에도 그 문제가 이제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훨씬 더 무거운 죄질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먼저 이 그다음에 녹음된 오세훈하고 내용이 있어서, 예. 오세훈하고 그다음에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 두 분도 뭐 지금 이제 워낙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이어서 그 이슈가 좀 수면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국회의원들도 여러 명이 관련돼 있고 그렇다고 그렇죠. 명태균 리스트라고 예, 했었던 명태균 씨 게 주장이 그런 네, 게 있었죠. 예. 그게 지금 3달 전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국면이 또 바뀌게 그 문제까지 같이 돼서 더 심각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명태균 씨 주장은 그거였어요. 일단 왜 내 말을 안 들어주고 이 민주당의 공익제보자들의 말만 믿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김건희 씨 측에 내가 가지고 있는 녹음 파일 이런 것들의 존재를 먼저 알렸고 또 실제 창원지검에서 수사받은 내용들이 미리 다 올라간 것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본인이 하면서 본인이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 플러스 정치인들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고 검찰에서 공개하지 않고 검찰에서 그냥 가지고만 있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확실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좀 공개해서 이 진실을 밝히고 싶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남상권 변호사의 주장도 일치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에 특검법을 발의를 했으니까 그 특검법 안에 사실은 그 지금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밝혀질 수 있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 걱정하는 거는 거부권 또 행사가 있지 거부권 않을까. 하겠죠 또. 네, 이제 그 얘기를 이 명태균 씨 측에서 해요. 일단 특검법은 발의해줘서 난 너무 좋다. 환영이다. 그렇지만 이걸 또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또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것 같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발의가 돼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통과될 것은 거의 확실하고요. 가급적 이번 달 내에 이제 통과가 될 겁니다. 근데 최상목 대행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게는 사실상 치명적인 그런 이제 법일 수도 있지 근데 않습니까? 명분은 없잖아요. 명태균 게이트나 명태균 특검법을 거부할 만한 명분이 있어요. 지금 뭐 언제 명분이- 명분 있게 뭐 명분이 했습니까? 없어도? 그냥 무조건 그냥 하고 그다음에 변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무조건 거부권 행사할 거고요. 그러면 다시 이제 재의결할 때 우리가 10명의 국힘의원들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그렇죠. 이준석 천하람 의원은 거부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선 전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이 없는 세력들, 뭐 한동훈 세력이나 그쪽은 이 명태균 특검법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세력화를 재기를 하겠죠. 도모할 수 있는 예.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그 세력들, 친한 세력들은 많이 없잖아요, 근데. 18명 정도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또 있을까? 숫자가 있으니까 좀 여기에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 계엄 해제할 때 18명이었었던 거잖아요. 그러긴 했는데 또 그 사람들이 다또 뭐 등을 그중에- 돌리고 나중에 대표를 쫓아내기도 했잖아요. 그중에 한 8명에서 10명 정도만 그 정도 돼도 나올 수 있다. 예, 예. 또 정족수를 줄이면 또 되죠. 외국 네. 나가고 맨날. 정득수를 그래서 줄이면 대선 전국이 오니까 그것도 네. 어느 정도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도 있다. 예,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 특검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는 방안으로 지금 네,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위헌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없애서 통과 가능성을 높이겠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그래서 대법원장이 오늘 법안소위에서 아마 통과가 됐을 겁니다. 네네. 그래서 대법원장이 두 사람 다 추천하는 걸로 그렇게 예, 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명태균 특검, 네 이거라도 좀 꼭 통과가 돼서 정말 좀 그 입만 열면은 막 그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좀 없었으면 좋겠고. 예컨대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명태균 씨가 하는 말 다 거짓말이다. 나는 떳떳하다 이런 주장들이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사실은 여기 대해서 저는 거부한다 그러면 그게 되게 본인들이 뭔가 걸려있다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우리들에게 주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분들에게 찬성표를 던지게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왜 해요. 너무 그쪽을 상식적으로 보십니다. 그렇군요. 뿜을 뻔했어요. 저는 이걸 물 마시고 있는데 네, 뿜었으면 갑자기 제가 너무 피해자가 옳은 될 뻔했어요. 말씀하셔가지고. 너무 상식적으로 본다. 그렇군요. 그렇지 않다. 예, 그래서 더 반대한다. 아, 오히려 더 반대한다. 네, 네. 그러니까 근데 드러내놓고는 반대를 못할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 다 거기 나오잖아요. 드러내놓고 반대하죠. 당론으로 반대하려고 그러겠죠. 당론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한번 재의결에는 속았잖아요. 그렇죠. 본회의장에 무기명의가 들어와서 네. 그러니까 당론인데 본회의장에 들어오는 바람에 탄핵이 인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회의장에 못 들어와야죠. 들어오면 반란표가 생기니까. 최근에 이와 관련해 약간
약간 긍정 요인은 한동훈 계가 지금 그쪽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해야 살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한동훈도 죽이려 했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부 체포조에 마지막에 3명 남은 게 한동훈, 이재명, 의원이 아니래잖아요. 네? 의원이 아니래잖아요. 요원이래잖아요. 아, 요원. 인원이자 요원. 인원 요원. 예, 예. 거기는 요원 맞을 수도 예, 있어요. 그렇잖아요. 의원이 아니에요. 한동훈은. 예, 그러니까 한동훈을 겨냥한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그러네. 그걸 놓쳤어요. 의원이라는 말이 아니라고 자꾸 그 얘기하는 게 한동훈이 의원이 한동훈을 아니에요. 끌어내야 되는. 우리 요원이었어. 검찰 요원. 어머, 나 거기까지 생각 못했네. 오늘 저도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원. 중요한 거는 진짜 똑똑하다. 그 한동훈 계가 일부 이탈됐던 사람들도 다시 모여서 그렇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검법도 관철될 가능성 제2에서 우리가 이제 표결에 성공할 가능성은 국힘 내부의 분열이 어느 정도인가. 게다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달에 지금 정치 복귀해가지고 대선 주자 나가려고 하잖아요. 네. 게다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제일 확장성이 좋은 사람이 한동훈이다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명태균 게이트랑 연결돼 있잖아요. 네. 한동훈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동훈 요원하고. 한동훈 요원 입장에서 보자면 그 강력한 라이벌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자기네들이 똘똘 뭉쳐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군요. 그렇죠. 네. 제기할 수 있는 아, 유일한 카드가 될 수가 있죠. 오히려 여기서 되게 네. 자기는 떳떳하니까. 네. 와 이거 괜찮은데요. 근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게- 또 김건희하고 또 카톡으로 주고받은 그 메시지. 옛날이라니까 이제 서로 이제 아, 알았어. 내란에는 와, 지도자 동지가 즉시 아니, 기부합하는 아니, 건 처음 보는데. 아니 특검부터 하고. 특검부터 해야지 우리가. 네. 양날의 칼을 네, 다 써야지. 그걸 그렇지. 그 우리가 EJ. 지금까지는 그냥 잠깐 잊어주고 특검부터 할 수 있게 집중해서 아니, 그러네. 저는 진짜 기발하다. 어? 그 요즘은 한동훈이 상식적으로 보이고 요즘은 그래도 그나마.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오늘 그 헌재 재판 보면서 신원식 실장이 저렇게 상식인이었구나. 신원식 분짜자 분짜. 이거 깜짝 놀랐어요. 맞아. 공짜다 공짜 했잖아요. 정강훈 거기 집회 네, 가가지고. 분짜자 분짜. 근데 그들 중에 가장 상식인입니다. 그래도 살려고 그러는 거죠. 이상민보단 낫더라고요. 상식이. 이상민은 어차피 죽을 목숨이고 신원식은 뛰어내린 거죠. 자기 혼자라도 살아야 되니까. 야, 진짜 재빠르다. 아니 근데 상식적인 얘기를 하던데요. 신한식이 개헌을 아니요. 안 할 것 같으니까 근데 오늘-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그렇지.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하는 그런데 거죠. 오늘 원래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네. 저녁에 누군가 또 가겠죠. 뭘 들고. 그런 누구한테 이제 가요? 김건희에게? 아니 누군가가 우리가 신원식 보면은 실장한테. 발언을 네. 정상적으로 하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은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뭐가 또 사실 그래요. 근데 그분은 이제 증언할 기회가 없어요. 인터뷰 그런데 뭐 재판정에서 했는데 뭐. 그렇지 뭐 이제 끝났지 뭐. 아 재밌다. 오늘 재밌죠. 너무 네, 제가 재밌는데? 감기가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여기 앉아 계셔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제가. 아, 네.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만행 저지르고. 저는 금방 까먹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진짜 그러네. 제가 그걸 알아요. 저분이 그 지난주 엄청 전혀 모르고 다른 얘기로 해요. 그 사이에서 저랑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방송 끝나고 내가 얼마나 혼났는지. 와 최민희 언니 먼저 가버리고요. 나는 10분을 서서 혼났어요. 아니 3분. 3분. 노영희 사회자님 네? 사회 보시려면 고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저 진짜 좀 너무 진행 좀 힘들어요. 하세요. 진행하세요. 이 센 여자들을 3명을 이렇게 또 이끌고 가시려면 저분이 더 세요. 박수. 그 정도는 박수 더 세니까. 야 진짜 우리 푸나 새날 푸나님이 나보고 3명이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끊어라. 그렇지. 막 얘기를 하셨어요. 끊어야지. 네. 자 우리 가혜님. 윤 정부는 항상 문정부 탓하지만 국민들 생각하는 내용을 보면 문 대통령 미라클 작전 윤뚱은 뭐 같은 계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우리들에게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센 언니들이 이 진솔하게 대화 나누는 거 보세요. 세상에 우리가 오늘 새롭게 알게 된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함재비였다. 아니 저 말고 우리 김현우 언니 분이 그 어린 마음에 봤을 거 아니에요. 그 함지고 오신 분을 봤죠?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어떻게 그때는 뭐 생겼던 거야? 변호사였겠죠. 뭐. 아. 왜 함재비가 강릉은 다른 오징어 데서 쓰지 오징어 않나? 쓰고 했기 때문에 아, 오징어를 써요? 오징어 되게 친한 그래, 사람이에요. 다르잖아요. 가운데서 혼자 함 지고 가는 사람은 옆에 함재비. 친구들 말고. 아. 그렇죠. 그 사람이라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그럼 제일 친한 사람이에요. 그 그렇죠. 사람이. 그리고 결혼해서 그때 아기 있는 사람이어야지 되지 않나요? 뭐 함재비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몰라요? 어쨌든 그 유세도 함해요? 안 하죠. 안 하죠. 동네 시끄럽다고 난리 나죠. 아파트에서 소리 지르면은. 그 옛날에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뭐 돈 밟고 막그 근데 엄청 어쨌든 좀 있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왜요? 아니 보통 다 보통 그때 다 했는데 해요. 그렇게? 돈 밟고 그렇게. 돈 주고 다 봉투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 준비해가지고 다 어. 바닥에 깔아야 돼요. 어. 그 사람들과 밟고 한 100m 정도 그 함자비한테 아버지가 주는 거죠. 네, 아니 친구 형제들도 다 나와서 유인해야 되니까 들어오라고 해야 되니까 제가 이거 얘기해도 될지 잠깐 하세요. 1분만. 네, 네. 저희 아버지가요 함재비가 돈 달래니까 불을 끄고 들어가서 주무셨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제 발로 걸어 들어왔어. 돈을 안 줬어. 그럼 누가 결혼할 때? 본인 저 결혼할 때? 결혼할 때.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결혼 그럼 못 하는데? 했죠 그냥.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굴복근이 엄마가 줬겠죠. 그 엄마가 줬을 텐데 어쨌든 아버지는 그냥 봉투에 아 아예 시끄럽다 동네 시끄럽다.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아예 줬겠죠. 한 200만 원. 200만 원. 그 왜냐하면 오는 사람들이 10명이 넘잖아요. 그다음 여자 그냥 술값을. 아니 그 남자 쪽 친구들이 한 10명 넘고 또 여자 쪽 친구들이 또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눈 맞아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양쪽에 아, 이거 친구들끼리. 끝이 없겠어요. 이 얘기하면 너무 재밌어요. 그 사람이 나예요. 그렇게 결혼했어요? 우리 선배 언니는 선배 언니 결혼할 때 나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함 들어가는 날. 나 인생이 완전히 이상해졌잖아. 네, 하여튼간 네. 그런 사연이 있었답니다. 네. 자, 이제 또 그 두 번째 토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갑자기 명태균 씨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돼버렸는데 네. 김정숙 여사 명태. 아, 제가 이거는 이제 오징어. 이 김정숙 여사 거는 네, 정말 얘기해 제가 화가 땡 나가지고 하세요. 땡. 땡 해주세요. 땡 안 해도 돼요. 같은 같은 아, 예, 그럼 주제예요. 땡 안 네. 해도 돼요? 안 혼나요? 네. 이 사건이 얼마나 웃기는 사건이냐면 이게 여러분은 샤넬 재킷만 있는 줄 알죠? 그게 아니에요. 네, 무려 멋있어요. 4가지 사안을 가지고 김정숙 여사님을 괴롭힌 사안이에요. 근데 배현진이 끝까지 이걸 물고 늘어지다 무혐의 났으면 배현진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배현진은 뭐 하고 있는지 갑자기 배현진 근데 탄핵 찬성했지 않아요? 아니 탄핵 찬성 안 하고 몰라요 그거는. 반대 표결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기 말로는 그랬네. 계엄 해제. 거기 들어요. 있었어. 아니 표결은 참석하되 찬성인지 반대인지는 안 입장을 밝힌다 안 그랬어요. 밝혔지만 명태균 특검. 네 찬성했을 어쨌든, 반대했을 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요, 이게 2018년에 김정숙 여사랑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하셨어요. 그때 샤넬의 재킷이 있었는데 이게 한글로 디자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부인이 오셨으니까 입어보게 한글, 됐겠죠. 근데 그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광고 효과가 세일. 있으니까. 네, 그렇게 입으시고 반납을 했어요. 네,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떤 의혹이 제기됐냐면 이 가짜 뉴스인데 특활비를 써서 그 재킷을 사서 소장하고 있다 이런 가짜 거짓말? 뉴스가 나온 가짜 뉴스가 거예요.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샤넬 측이 동일 모델을 증정하겠다고 했는데 김정숙 여사가 어떤 분입니까? 단칼에 거절하고 협의해서 국립 한글 박물관에 기증한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샤넬 측에서 기증한 거예요. 예, 샤넬 측에서 대통령 부인에게 기증하려고 그랬는데 거절했다고요. 그렇죠. 거절해서 그냥 거기다가 기증했다. 네, 그래서 이걸 무슨 8개월이나 수사를 합니까? 그냥 즉시 무혐의 하면 되지. 온갖 그 정치적으로 다 써먹고 이제 무혐의 한 그리고 거고요. 어쨌든 그다음 그 나라에서 대통령급 인사로 초대받아 초청받아서 간 건데. 해서 갔던 그렇죠. 거잖아요. 국빈 방문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타지마할묘 네. 외유성 출장 갔다. 그렇죠. 그래갖고 이거를 그 도종환 장관만 초청했는데 김정숙 여사가 가겠다 그래서 했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근데 그랬죠. 진상은 인도 측에서 영부인이 오셔라. 진상이네.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네. 이게 영부인의 식대가 직권남용이라고 하고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굴고요. 그때 돈 너무 많이 썼다고 막. 네, 그랬는데 그랬죠. 이거 가지고 흔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잖아요. 김건희 식대 다
공개하라고. 서로 공개해보자. 예, 그런데 까보자. 그래서 이걸 국고손실 직권남용으로 했는데 이거 역시 무혐의 났고요. 이것만 있었는지 알아요? 또 있어요. 아이고. 수용 강습 받으신 것도 직권남용이라고. 맞아요. 진짜 아, 별별게 다 진짜. 그다음에 기업 CEO와 오찬하면서 이것도 국고를 썼다고 국고손실이라고. 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영부인이 당하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영부인이 모욕 당하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다 찍었잖아요. 그러면 그 영부인이 모욕하면 우리 시민들이 당한 모욕 이건 누가 책임지냐? 네. 정권 교체. 정말 화가 납니다. 정권 화를 교체. 내십시오. 이걸 고발을 했나요? 배현진 국힘 고발 쪽에서? 당했어요. 아니 무겁게?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 이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한 걸걸요? 그러면 이거는 무고에 해당할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리고 여사님께서 배현진 의원 고발했습니다. 아. 네. 그 어떻게 됐어요? 그 건은? 그거는 아직은 수사를 진행 제대로 중이에요? 안 하겠지만 이제 수사를 그럼 명예훼손이죠. 그거는. 그렇죠. 네. 제가 어저께 그리고 이거는 그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맞아요. 그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 근절과 관련해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맞아요. 이제 검검변이 있어요. 변호사들 예. 만났는데 요즘에는 고발하면 다음 날 와서 그 진술하라고 그런대요. 아, 속도가 그래요? 빨라졌다. 예. 오. 예를 들어 조선일보 전면 광고 그것도 고발한 지 이틀 만에 가서 하고 또 그러고 있대요. 왜 그렇게 빨라졌어요? 아, 그 김현 의원이 국민소통위원회 하시고 민주파출소 만들어서 싸우니까 그렇죠. 조금 일의 속도가 오.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그 배현진 의원 지금 5년 6년째 지금 선진화법 이것도 곧 처리한다는 거 그 아니에요? 마루 사건요? 나경원? 곧 처리한다고. 처리한대요? 예, 그렇게 오. 언론에 나온.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 지금 6년째. 배현진 것도 빨리 해야죠. 네.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해야지 빨라져요. 그럼요. 그 다음에 맞는 것 같아요. 저기 나경원이란다. 저기 그 이진수 네, 위원장도 그거 대전- 법인카드 사용한 거? 대전 MBC. MBC 이 압수했다는 얘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아, 법인카드 사용 관련해가지고. 네네. 야, 왜 이렇게 빨라지고 있죠? 이게 뭔가 흐름이 변하는 것 같은데요? 검찰이 정권이 바뀌려고 하니까 해체해야 될것 같으니까. 검찰이건 지금 이제 그 태세가 전환이 된 거죠. 그래서 아. 김정숙 여사님 사건 경우에도 네. 사실 그동안 검찰이 계속 사건을 질질 끌면서 그냥 모욕적인 이런 이제 정보만 흘리면서 굉장히 이제 괴롭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거를 무혐의 결정한 이제 배경이 타이밍도 뭘까? 그렇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망하게 생겼고 그리고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고 또 자기들이 기소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니까 검찰이 상당히 태세 전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에는 뭐 수사도 안 하고 사실상 묵혀놓을 안도 이제 좀 열심히 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뭐 그동안 사실 정말 악행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이제는 아마 떨고 있을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 건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소로 재판을 쭉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가서 인터뷰한 것 갖고도 기소하고 재판받고 물론 무죄가 1심에서 무죄가 났고 그리고 여러 개가 다 이렇게. 국정감사 때 한 것이 뭐 당선의 목적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그걸 그럼 누가 공작을 했겠냐 정적 죽이기에 그럼 다 나오겠죠.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이 사안은 정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검찰이 사실 윤석열 정권이 한 거죠. 윤석열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 똑같은 거짓말 한 거 뭐 김만배를 모른다. 우리 맞아요. 마누라 구약성경 다 와이프 외운다. 구약성경 다 외운다. 등등 빵원. 이런 완전 우리 뭐 10원 한 장 뭐 피해 준 적 없다. 뭐 이런 거 우리 와이프 주식도 잘 모르고 피해만 있고 뭐 나왔다. 다 조사 받았는데 이런 얘기들 다 불기소 처분을 하고 기소를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를 모른다. 뭐 잘 알지 못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것도 심지어 이제 개인적으로 알지 방송 못한다. 토론 중에 주고받았던 갑자기 이제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발언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그거는 기소를 해서 그렇죠. 그게 지금 1심에 어마무시한 그런
유죄 흥분이 돼가지고 제가 조금 말이 용어를 절제를 못했습니다. 네. 그런 진짜 징역 2년인가요? 그런 판결을 했잖아요. 징역 네. 2년. 이게 윤석열 거랑 비교를 하면은 명백히 기울어진 잣대라는 건 상식을 가진 사람 누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검찰이라는 공권력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정적을 죽이는데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까 죄를 우리 감추고 최민희 의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이거는 저는 사법 살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정적 죽이기 사법권을 이용한 살인. 그러니까 정치적 사망 신고를 내려서 그 이제 정권을 되찾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그걸 재판을 하고 있고 그걸 저쪽에서는 사법 리스크 뭐 이렇게 운운하는데 그건 정말 내란의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심에서 무죄가 나오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절대로 이 이재명 대표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윤석열 정권이 했던 그 만행의 산물이라는 거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연설 얘기도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먹사니즘을 넘어서 잘사니즘으로 그리고 추경 30조 얘기 하면서 이제 플랜이 사실은 되게 지금 현재 경제가 너무 안 좋고 불황이니까 경기 부양을 어떤 식으로 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까지 또 주 4.5일 제를 거쳐서 주 4일제를 좀 정착시키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면서 전체적인 플랜을 어제 이재명 대표가 연설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러한 메시지가 주는 의미는 정확히 뭔지. 우선 어제 메시지에 몇 가지 핵심이 있는데 네. 우선 첫째는 친위 군사 쿠데타 내란 종식해야 된다. 첫 번째. 네, 그래서 민주주의는 계속 지켜나가야 된다. 네. 그리고 시민이 국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요거를 명확히 했고요. 그다음에 공정성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공정성장. 예, 이 공정성장 앞에 네. 기본 사회를 위한 공정성장이에요. 그건 뭐예요? 예, 이거는 이제 기본소득이나 기본주택이나 기본금융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이 망친 경제 때문에 재정이 지금 부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지금은 성장 동력을 새로 찾겠다. 그래서 이 성장 동력으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 네. 분배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건 매우 합리적인 것이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이재명을 지지한 건 기본소득 시리즈, 기본사회 시리즈 때문인데 공정성장 먼저 얘기하니까 혹시 기본소득을 포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상황적으로 분배보다는 성장을 얘기해야 될 때고 이 성장이라는 게 약간의 코드를 바꿔주면 틀이 잡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향하는 바는 기본사회다. 이걸 분명히 한 거예요. 기본사회란 딴 거 아니에요. 네. 모든 국민들이 잘 것, 먹을 것, 입을 것. 네, 요거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지향점이다. 나의 정책.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AI 관련돼서 지금 이제 큰 틀의 포부를 네. 밝혔지만 이 AI 관련해서는 사실은 재정 투입의 정도, 민간 투자의 정도, 이걸 어떻게 안심하고 민간이 투자하게 하나 이런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완성형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완성해 나가면 될 것 같고 먹사니즘은 이해하실 테고 잘사니즘의 핵심은 중산층 육성입니다. 중산층. 예, 핵심입니다. 이게. 네. 그럼 중산층,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게 중산층이 두터워야 이 사회가 안정되고 극우화되지 않는데 그렇죠. 미국이 저렇게 극우화되는 이유, 독일이 극우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가 불안하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내가 내 지금 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못할 거야. 그러면 강력한 다른 메시지를 내는. 예, 그 다른 메시지가 구구가 뭔데요? 난민도 안 받겠다, 노동은 보장하지 않겠다, 뭐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국수주의로 빠지게 되고 그렇죠. 미국도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미국 같진 않기 때문에 중산층을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내용상으로 따져보면. 그리고 이거는 DJ 때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거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 민주당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겁니다. 네. 서민을 중산층으로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그래서 이게 딱 요약이에요. 네. 나머지 뭐 평화 정착 이것도 이어져 오는 거고. 그래서 제가 민주당은 근본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늘 네. 말씀드리죠. 근데 이렇게 망쳐놓은 상황에서 사실
뭐 대통령이 돼도 나는 그것도 깝깝한데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몸을 갈아서라도 할 겁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힘들 것 같은데. 97년도에 네. IMF 와서 금모으기로 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면서 대중경제론을 도입해서 그렇죠. 아랫목을 따뜻하게 해서 윗목까지 네. 올라오게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저력을 믿는 거죠. 대한민국의 음. 대한민국의 대한국민을 믿고 가겠다 하는 거고 저희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말 우수해서 또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네. 검찰의 이런 폭거를 또 걷어내고 또 언론에 기울어진 지형을 제대로 해결하면 네. 국민들이 올바른 미디어 환경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국가를 복원시켜내고 다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거다. 꼭 봅니다. 우리 두 분이 정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네. 사실 어제 연설을 보면서 저것이 바로 정치 지도자의 연설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명연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정리는 이 어제의 주제는 잘사니즘이다. 그래서 이제 중산층을 육성하겠다 그런 해석을 해주셨는데 저도 네. 동감하고요. 근데 이제 이 잘사니즘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네. 위한 정치의 역할을 얘기를 했고 잘사니즘은 그 먹사니즘을 뛰어넘는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네.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 비전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실천 방안으로는 A, B, C, D, E, F. 그래서 A는 AI, B는 바이오, C는 Culture and Contents. 그러니까 이 문화, 문화. 예술 산업. 네. 그다음에 D는 Defense, 안보. 그 방산 산업, 네, 방산. 네, 방위 산업. 그다음에 E는 에너지. 예,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 뭐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얘기. 그리고 F는 팩토리, 전통적인 제조업 이것도 육성하겠다. 그래서 네. A, B, C, D, E, F 이 산업을 육성을 해서 자산이즘을 구현하겠다 이런 이제 네. 비전을 제시한 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뭐 내용 굉장히 많죠. 뭐 AI는 우리 두 분이 이제 과방위에서 그 구체적인 비전이나 뭐 이런 걸 이제 준비를 다 하시고 네. 그래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지도자다운 그런 비전을 제시를 한 그런 명연설이었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온라인 커뮤니티랑 SNS 등의 대역죄인 친중 친북 공산당 빨갱이 명단이라고 하는 107명인가요? 이름을 적은 명단이 돌아다녔는데 아이유도 들어있고 유재석도 들어있고 우리 최민희 의원과 김현 전 의원은 없어요. 빠졌죠. 아유, 네. 전현희 의원까지 다 있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없다고. 일단 김현 의원님은 빨갱이가 아니다. 네. 아니 우리 지도자 동지가 아니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계속 씨 없는 수박. 저분이 얼마나 민지파출소를 운영해서 그런 거 같아요. 권성동 무서워서, 의원이 네. 이재명 네. 대표를 네. 씨 없는 수박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씨 없는 수박입니다, 제가. 아, 본인이 빠진 게 기분 나쁘실 아니에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나는 솔직히 본인이 왜 저는 늘 좋아요. 빠졌나. 빠지는 게 아 그래요? 나는 본인이 왜 빠졌나 되게 불쾌해할 것 아니에요, 같으니까요. 아니에요. 네. 빨갱이 아닌데 뭐가 두 분은 왜 꼈어요 그러면? 전을 끼신 거는 정말 실수입니다. 저는 김현 의원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그 말 때문에 찍힌 거예요. 대마왕을 안 본인이 다 넣고. 해놓고 왜 나를 자꾸 그래요? 응? 국민들이 아는 거죠. 아니 주범 종범 참나 어이가 없어. 오늘 좀 속시원히 말해봐봐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아니 시키는 대로 해 정말 해요. 이분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맨날 내가 시켜서 했다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시는 거죠. 최민희 위원장이 한 거 맞다. 아 아니 너무 억울해하는 표정인데. 왜냐면 저는 체력이 약해서 12시면 끝내자 그래요. 아니 새벽 3시까지 해요. 그거를 3시까지 하게 만들어요. 저분이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아, 배우 세력에서 그래서 배우 빨갱이다. 세력.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리고 네, 째려봐요. 맞습니다. 끝내려 네, 그러면.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국민들이 다 알아요. 전현희 의원은 왜 들어갔어요? 난 그거 좀 신기해. 아니 안 들어갈 수가 없죠. 법사위 최고위원. 아 그래서 그런가? 아니 게다가 살인자. 저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제 말이 했어요. 맞잖아요. 네. 거기다 심지어 저는 그 부정선거로 당선된 저는 명단에 외할머니 댁이잖아요. 외할머니 옆집이잖아요. 학연, 혈연, 지연. 지연이 작동되고 게다가 있습니다. 형부 덕을 좀 봤군요 이번에. 아 예. 아, 잠깐만 지금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 명단에 들어갔어요? 아, 네. 그것도 명단이 한 뭐 40, 50명 있는 것 46명. 사실- 예. 예, 거기에 너무 제일 좋아한다, 500표에서 저분은. 1000표 사이로. 아니 왜냐면 우리는 압도적으로 예, 저희는 뭐 예. 우리는 뭐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저는 뭐 어떤 경우든 정말 요즘 너무하지 않아? 이 사람? 저는 치열한 경선을 또 치렀잖아요. 경선 때 진짜 끝내줬어요. 경선 안 했잖아요. 여기. 경선은 치열했고 현역 2명을 저는 치열하게 했어요. 기네스북에 올릴 일이.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김현 의원 경선은 네. 언론이 정말 보통 언론이면 김현 의원이 지금쯤 막 그 경선으로 막 주목받고 그럴 일이에요. 근데 저분이 그 민주당이어가지고 안 그런 게 뿐만 언론이 아니라 아니라 늘 기자들 언론하고. 혼내시니까 기자들이 아예 예. 아예 그냥 그 언급 안 무시하는 하는구나. 거죠. 칭찬하는 거는 안 외면하려고 해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프레임이 말이 안 되는 게 저는 그 지역에 간지 진짜 한 달 만에 선거를 맞아요. 치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당선된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뭔가 선관위를 뭔가 짜고 구워 삶아야 되지. 그래서 그 표를 조작을 하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선관위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 성관이 전화한 적도 없고 어머 너무 네. 진지하세요. 그래서 명백히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거를 제가 아이, 당연하죠. 그리고 누구야 윤희숙이 말이 안 되는 얘기. 윤희숙 씨가 네. 재검표를 요구하든가요? 전혀 안 했죠. 왜냐하면 그렇죠? 돈을 네. 그쪽에서 대야 되거든요. 5천만 원 내야 돼. 그렇지. 그게 애들 이름이에요. 한 표당 2,500만 원이에요. 한 표당 한 표가 나오면 예. 왜냐 5천만 원이니까 아, 두 그렇죠. 표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회창하고 할 때 네. 홍준표 의원 지역에서 그 개표를 다시 열었잖아요. 네. 부정선거다 그래서 2003년도에 열었단 말이에요. 그때 두 표가 더 나왔대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서 5천만. 그거는 대선 때는 또 가격이 더 올라요. 근데 이게 재검표의 역사가 좀 긴데 재검표에서 차이 나는 게 아니 임채정 의원님은 당선됐어요. 그거 순서가 그런데 바뀌었죠. 그 누구지? 그때는. 어디는 한 표 차로 뒤집어진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표 차가 있었잖아요. 크지 않아. 그거는 무세표. 그냥 무세표. 세 표. 그러니까 세 표, 두 표, 한 표 많으면 한 30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최고로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임채정 의장님은 92년도에 상대 뒤집어서 후보께 됐죠. 그 위에 한 장이 딱 올라와가지고 그렇지. 순위가 바뀐 거죠. 음. 그렇게 된 거죠. 우리가 당에서 바로 잡은 건 있어도 우리가 부정선거를 저지를 정도로 그런 거 없어요. 경찰 선관위를 장악한다? 그럼 민주당 만능론. 아니 근데 그게 중국이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걔네들의 주장은. 아니 그 스카이데일리 가짜 뉴스잖아요. 중국은- 이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필요하다. 중국이 그런 짓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죠. 저분을 당선시키려고? 아니죠. 그렇게 국제적인 이재명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네. 그리고 근소한 차이로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0%로 이겼어야 되는데 명태균 여론조사나 이준석이 주장한 바에 따르면 네. 근데 0.74% 차이밖에 안 나게 한 게 부정선거다라는 거고 이제 24년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론조사상으로는 다 12%에서 15%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해보니까 우리가 야당 세력이 192석이 되니까 이게 네. 부정선거다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짧게 윤석열 탄핵 심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렇죠? 사실은 끝났죠. 네. 13일 이후에 변론이 안 잡혔죠. 변론 네. 기일이. 그러면 이제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변론 내용이요? 그거 이석현 법제처장. 전 예, 법제처장 전 이명박 씨 보수적인 시절 때. 분인데 네. 그분이 말하는 게 비교적 늘 정확해요. 음. 그분이 보수라고 만장일치. 할수 있죠. 네. 네. 뭐 저는 거기 한 표입니다. 만장일치로 기각될 아니 인용될 것이다. 왜 그러세요? 내가 기각될 거라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수박인가 봐. 여러분 이 뒤끝 장렬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김현 수박론 때문에 저는 씨 없는 수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좀 전에. 일단 예. 그래서 내가 수박이 됐다. 탄핵 심판 늦어도 3월 초순 정도에는 끝날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뭐요? 그 탄핵 파면 결정 나는 거는 거의 마은혁 확실하다. 재판관. 네, 근데 마은혁 지금 재판관이 헌재가 지금 이제 변론 종결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선고를 언제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네. 지금 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이후에 판결 마은혁 심판 그 이제 재판관 선고를 하면 그러면 그
뭐 별 이 탄핵 심판은 그렇게 예정대로 하겠어요. 되는데 여러분들이 헌법재판 가시면 빨리 그렇게 근데 하겠지. 그 앞에 만약에 만이역 재판관을 이제 선고를 하면 음. 그것도 위헌이 다 결정 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은 최상목이 임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최상목이 사실 임명 안 할 거라고 보지만 이번에 임명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일부러 빨리 시간 임명을 드시려고. 해서 그 마흔이억 재판관에 들어오면 다시 다시 갱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여기서 변수는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결정이 나야지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자기네들 경선도 마음속으로는 하고. 빨리 정리가 되길 그래서 바라죠. 빨리 되기를 바래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씨가 구치소에서 야 무슨 조기 대선이야. 아직 이거 결정도 안 났는데 니네 그딴 얘기 하지 마. 이래가지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여론조사도 돌리지 마. 뭐 이래가지고 그때 한번 조기 대선도 얘기하지 말고 굴비 대선도 얘기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이 대권 주자들이 속으로 엄청나게 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뭔가 하기가 사실은 더 힘들어져서 오히려 이 사람들을 그냥 빨리 정리하고 빨리 끝내기를 바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4월의 봄이에요, 진짜로. 그 얘기대로라면 갑자기 4월 마지막 주에 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4월의 봄. 근데 그런 뭐 입장도 있겠지만 네. 한편으로 국민의힘이 이걸 윤석열이 계속 그 판결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위반? 네. 선거법 위반 재판보다 뒤로 미루겠다. 이 의지가 강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불가능하겠죠. 3월 말. 아니 근데 정도. 2월 말에 2심 26일 날. 네, 선고한다. 이재명 대표 아니 선거가 아니, 아니라 선거 결심. 결론 결심이 결심. 그리고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이 양쪽 다 판결이 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 있는데 만약에 이제 현재 재판을 좀 더 시간을 질질 끌면 이재명 대표 재판 선고 이후에 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계속 그러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그게 그럴 수가 해서 없잖아요. 근데 윤석열의 의도대로 됐다면 지금 우리 다 죽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도 있고 우리 이제 노영희 네.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잠재적 대권 주자들은 어쨌든 윤석열 이제 좀 끝내고 빨리 자기네들 네, 대선 레이스를 모드로 해서 가고 경선, 싶다. 왜냐면 거기 경선을 해야 네,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경선해가지고 또 하려면 되게 치열하잖아요. 지금 나오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게 뭔가 좀 붐업을 시켜가지고 이거를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탄핵 심판을 질질 끄는 것이 본인들에게 사실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윤석열과 대선 주자들 사이에는 네, 이미 기류가 다른 네. 거죠. 그리고 길이 이제 옥중 갈라지고 그 있다. 면회도 이렇게 보여지고. 지금 오늘로서 중단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왜 중단해요? 계속 만나야지. 메시지가 계속 나와야지. 아, 갈 사람도 많다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근데 김건희는 왜 안 가요? 안 가요. 몰라요. 왜 안 가는지. 이상하다. 결별했나? 그게 제일 궁금해요. 자꾸 부인이 알았으면은 혼났을 거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얘기인 거 뭐냐? 맨날 그 얘기 나오죠. 면회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 좀 만나러 와줘. 전 그렇게 들리는데 면회를 안 가는 거 보면 너무 이상해요. 진짜 너무 사랑하나 봐요. 가스라이팅이지 무슨 이제 사랑이야. 끝날 때가 됐나 봐요. 네, 끝날 때가 넘었어요 이미. 어쨌든 이제 끝나갑니다가 오늘 우리 방송 주제였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 많이들 지치고 힘들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변하고 있다는 게 사실 느껴지고 이분들이 오늘 이렇게 활기차게 방송하시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정보를 주시는 걸 보니까 뭔가 좋은 기운이 지금 흐르는 것 같다. 박수를 안 쳐가지고 개엄했다 그래서. 우리 박수를 한번 계속 쳐드릴까요? 네, 여러분 4월의 봄 윤석열 화이팅!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해요. 아, 네. 아유, 이승철님께서 오늘도 고품격 방송 고맙습니다. 와! 이 빨간 색깔 너무 예쁘네요.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새날, 1588-0629, 1588-0629, 새날 가입 좀 많이 해주시고요. 국민은행 최민희 의원의 43720-1-04-3504112, 상단에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43720-04-04-3504112, 국민은행이고요. 또 김현 의원의 농협 301-0339-8551-81,
301-0339-8551-81 전현위원회 301-0343-8643-91 301-0343-8643-91 전현위원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박수.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